자, 이번 영상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중국 항생 테크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항생 테크 ETF가 뭔지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뭐 중국에 있는 기업 탑 30개 홍콩 항생 테크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테크 종목을 투자하는 ETF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으로 재미를 못 보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 항생테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도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에 한 10,000불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라이온 OCBC, 즉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합니다. 뭐 한국에 있는 항생테크든, 그러니까 타이거에서도 항생테크가 있고, 타이거가 되었든 뭐 홍콩에 있는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홍콩 주식 시장에서 직접 매수를 하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상장되는 ETF로 투자를 하고, 그 이유는 제가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상장된 주식만 또는 종목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작년 12월 말에 아마도 제가 대략 90센트나 91센트 정도의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59센트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회복한 게 76센트. 그러니까 저는 뭐 작년 12월에 처음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손실 구간이고, 당연히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제가 맞추지 못합니다. 맞췄으면 제가 손실 안 봤을 텐데 못 맞췄으니까 손실 본 거고, 일단 차이나 주식을 제가 매수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주식 자체가 지난 20년간의 포워드 PER 차트를 봤을 때 저가 구간입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가 구간이긴 한데, 아무리 중국에 대한 악재가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도 중국의 악재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뭐 미국에서 금융당국이 회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면 저는 뭐 말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주식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런저런 말도 되는 걸로 태클을 걸거나, 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이 앞으로 러시아에 가해질 제재, 경제 제재는 중국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한 패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도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고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뭐 그렇게 굳이 중국 주식을 투자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를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말릴 텐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현재 주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왜냐면 어쨌거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어느 정도 뭐 중립국 선언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뭔가 서로 양보를 하던 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중국 주식에게도 호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초장기적으로는 굳이 중국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종목들을 홀딩하고 팔진 않고 있습니다. 굳이 뭐 그럴 만한 요즘 정신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냅두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러면 중국이 과연 세계 경제에서 좀 더 고립되면 얼마 큰 타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 외 국가에 차지하는 있는 매출 비중이 대략 10%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꼭 미국이나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매출로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게 꼭 좋다는 뜻이 아니고 다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만약 알리바바가
전 세계에 사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오더라도, 근데 사실 알리바바가 미국이나 유럽 외에도 동남아나 이런저런 국가에 많이 사업을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10%만 해외 매출이고 90%는 중국 내수 매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확실히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게임을 봤을 때 의외로 매출이 적습니다. 해외 매출이. 그래서 텐센트도 게임 매출 중에는 해외 매출은 21%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보면은 의외로 해외에 의존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미 현재 빠진 주가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를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를 보면은 바바니까 종목명이 알리바바를 보면은 현재 주가는 112불 112불입니다. 112불이면은 뭐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빠질만 해서 빠진 거긴 한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바닥이지 않을까, 더 빠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결론은 좀 제가 어리둥절하긴 한데, 결론은 중국 주식은 현재 저평가 구간은 맞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워 관련돼 가지고 종식이 되면은 러시아 증시에 더불어 중국 증시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초장기적으로는 중국은 더욱더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경제 행태를 볼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초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에 괜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강한 이런 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뭐 신규 투자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고,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 같으면 홀딩을 할 것 같고, 저도 지금 홀딩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익을 구하거나 손실이 줄어든 경우에 오면 저는 그냥 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